보험은요, 특약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빠지면 진짜 아쉬운 특약이 있고 그걸 모르고 빼서 병원비를 직접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영상에서 보험료는 줄이고 청구할 때 체감이 큰 특약 7가지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주는 보험의 친절한 연지씨 김연지 팀장입니다. 대한민국에는 30개 이상의 보험사가 있고요. 각 보험사마다 몇십 개의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품들마다 적게는 몇십 개, 많게는 100개에서 200개의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 특약 아까워서 뺐는데 그게 제일 필요했네요. 보험은 가입할 때보다 청구할 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가입할 때 빠지면 진짜 아쉬운 특약 7가지, 실제로 청구할 때 체감 차이가 큰 것들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챙기시면 필요한 보장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실손 의료비 보험. 하나만 고르라 하면 무조건 이겁니다. 실손의료비, 흔히 말하는 실손보험은요,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입원, 수술, 통원까지 병원에서 쓰는 돈의 대부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내 통장을 지켜주는 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병원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는 치료, 비급여는 지원이 안 돼서 환자 부담이 큰 치료입니다. 실손보험은 이 급여와 비급여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보장해 주는데요. 보상 비율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 실손 기준으로 보면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 보상됩니다. 즉, 실손 하나만 있어도 전체 치료비에서 내 부담은 20%에서 30%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손 보장은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급여냐, 비급여냐, 그리고 입원이냐, 통원이냐. 이 조합에 따라 자기 부담금과 보상 한도가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부터 볼게요.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검사나 치료들을 말하는데요. 먼저 입원했을 경우에는 내가 내야 하는 건 치료비의 20%, 보상 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엔 기본 공제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은 10,000원, 종합병원은 2만 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기본 공제 금액과 치료비의 20% 중 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개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둘 중 큰 금액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통원 진료는 1일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안 되는 조금 더 비싼 치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입원 시엔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급여와 마찬가지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해줍니다. 통원치료에서는 기본 공제 금액이 3만 원으로 올라가고 3만 원과 전체 치료비의 30% 중 더 큰 금액이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일 한도는 20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도수치료, 주사제 치료, MRI 같은 자주 쓰는 비급여 치료는 비급여 3종으로 따로 관리됩니다.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특히 도수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한도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실손 의료비는 사실 따져보면 여러 개의 특약들로 보장 항목이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급여 입통원, 비급여 입통원, 그리고 비급여 3종까지. 그런데 실제로 가입하실 때는 이 중에서 한두 개만 빼고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부를 한 번에 가입하시기에 통
통틀어서 실손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실손보험을 보험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장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받는 대부분의 치료가 실손보상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다. 예시를 보면 20세 남자 기준 9,886원, 40세 남자 기준 17,137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요. 이 정도 금액으로 치료비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면 가성비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물론 실손은 1년마다 갱신되는 보험이라 보험료가 조금씩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보험 하나만 준비해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실손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손보험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예상치 못한 병원비의 대부분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위료비 방어막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특약은 암 진단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대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에 걸릴 가능성은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3명이 있다면 그 중 1명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을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암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즉, 암이라는 질병은 걸릴 가능성도 높고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암보험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치료비 걱정 없이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암 관련 특약은 딱 2가지 기준으로 나눠보면 쉬운데요. 바로 진단과 치료입니다. 진단 특약은 말 그대로 암입니다 라는 의사 진단이 내려졌을 때 진단서만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암도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져요. 일반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암 진단금이라고 하면 일반 암을 말하는 거예요.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말하는데 위험도가 낮다고 보는 암이라 일반암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액암은 혈액암, 뼈암, 뇌암 등과 같은 치료가 어렵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이죠. 소액암 같은 경우에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대표적으로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 정막내암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어떤 회사는 따로 분류해서 보험금을 낮게 주기도 해요. 암에 걸리면 진단만 받고 끝나지 않는데요. 치료비는 실제 치료를 받을 때마다 보험금이 나오는 특약도 있습니다. 이 치료 특약들을 크게 분류하면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로 나뉘는데 요즘에는 다빈치 로봇 수술, 면역 항암, 표적 항암과 같이 비싼 치료들만 보장하는 특약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암 특약들, 종류도 많고 구조도 복잡하다 보니 이거 다 넣는 거 맞아? 하고 고민하셨을 텐데요. 가족 중에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 없다면, 그리고 지금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반암 진단비 하나, 유사암 진단비 하나만 챙기셔도 됩니다. 딱 이 2가지만 넣으시면 기본적인 보장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넣느라 보험료 부담 커지는 것보다 가성비 있게 핵심만 챙기는 거죠. 암 진단비는 생각보다 보험료가 꽤 비싼 편인데요. 30세 남자가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넣으면 월 7,000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5천만 원으로 보장을 키운다? 그럼 보험료가 3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반면에 유사암 진단비는 훨씬 저렴한데요. 단점은 하나 있어요. 내가 보장을 키우고 싶어도 일반암 진단비에 20%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반암 5천이면 유사암은 1,0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암 진단비 하나가 종합보험 전체 보험료의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특약이지만 그만큼 암 발병 확률이 높고 한 번 걸리면 금전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핵심 특약 중 하나인 거죠.
세 번째 베스트 특약은 가족 일상 배상 책임입니다. 이건 진짜 몰라서 안 넣는 특약인데요. 이름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딱 한 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남의 물건 망가뜨리거나 다치게 했을 때 대신 물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노트북에 실수로 커피를 쏟았다? 그러면 그 노트북 수리비는 내가 물어줘야 하잖아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이 특약이 대신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이 특약이 더 좋은 이유는요. 내가 가입만 해도 가족 전체가 같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집 아이가 친구네 집 가서 TV를 깨트렸어요. 그럴 땐 피해액에서 20만 원만 내가 내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보상해줍니다.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벽지가 다 젖었다. 이때는 50만 원 자기 부담금 빼고 나머지 피해액 전부를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거죠. 만약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요? 이건 자기 부담금 없이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이 돼요.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민폐 사고들을 이 특약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평소에 설마 싶지만 막상 생기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1,000원대의 보험료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단독으로는 가입이 안 돼서 보통은 종합보험 설계할 때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베스트 특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번째 베스트 특약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심장질환의 환자 수는 183만 명입니다. 암에 비하면 매우 낮아 보이지만 이건 1년 기준 환자 수이죠. 매년 신규 환자와 완치 환자를 생각하면 이것도 꽤 높은 발병률이에요. 그리고 사망 원인을 봐도 암에 이은 2위입니다. 암 정도는 아니지만 발병률 높고 위험도 역시 높은 게 바로 심장질환인데요. 심장질환의 범위를 보면요. 급성 심근경색이 7%, 급성 심근경색에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범위가 57%대, 그 허혈성에 부정맥, 심부전을 포함한 심혈관 진단비의 범위가 91%대,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합친 심장질환이 10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럼 다 보장되는 걸로 해야지 하면서 심장질환 전체를 보장하는 특약을 알아보시는데요. 보험료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만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진단비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100%로 봤을 때 심혈관 진단비는 보험료가 2배 이상이고요. 전체 심장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은 무려 5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확률이 5배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알차게 가져갈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까지만 추천드려요. 그럼 부정맥이나 심부전은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질환들은 실손에서도 보장 가능하고 뒤에서 말씀드릴 수술비 특약에서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가족력이 없거나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생활이 아니시라면 심장 쪽은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충분해요.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나이별 보험료는요. 30세 남성 기준 1,000만 원당 3,580원 정도입니다. 암 진단비랑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런데도 심근경색은 물론 협심증까지 보장이 됩니다. 부담은 적고 보장은 넓은 가성비 좋은 특약이라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베스트 특약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뇌혈관 질환의 환자 수는 117만 명이고요.
이로 인한 사망률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은 4위입니다. 사실 암이나 심장질환만큼 뇌혈관 질환도 생각보다 많이 진단받고 위험한 질환이에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 세 가지를 묶어서 3대 질병이라고 부르죠. 특히 뇌졸중 같은 경우 처음에 증상이 심하게 오거나 자각 증상이 늦어서 뇌를 많이 침범하며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혼자 걷기도 힘들고 말도 어눌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병인 거죠. 뇌혈관 질환의 범위를 보면요. 뇌출혈이 8.4%, 뇌출혈, 뇌경색을 합한 뇌졸중이 65.9%, 여기에 기타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이 100%인데요.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진단률이 낮은 뇌출혈보다는 조금 비싸고 뇌졸중보다는 살짝 높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장 범위는 가장 넓죠. 그래서 진단비 하나로 끝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뇌혈관 진단비 하나면 충분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좁은 범위를 여러 개 쪼개서 가입하시는 것보다 넓은 범위로 하나만 준비하시는 게 보험료도 아끼고 보장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보험료를 보면요. 30세 남성 기준 1000만원당 5,830원. 암 진단비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생각보다 비싼데 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건 절대 아까운 보험료가 아닙니다. 뇌혈관 질환은 발병률이 높고 한번 발병하면 장기적인 치료 과정이 필요하기도 한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암, 심장 질환에 이은 3대 필수 보장인 거죠. 여섯 번째 베스트 특약은 1호종 질병 수술비입니다. 지금까지 암, 뇌질환, 심장질환 3대 질병 특약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생기는 질병들이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맹장, 디스크, 백내장 같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질병들도 생활 속에서 꽤 많이 생깁니다. 이런 다양한 위험들을 보장해 주는 특약이 바로 질병 수술비 특약입니다. 2022년 통계 연보를 보면요. 상위 10대 수술의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 수술비에 대한 비용이고요. 여기에 입원 비용, 각종 처치 비용에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그 부담은 훨씬 올라가겠죠? 수술비 특약이라고 하면 종류가 다양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수술비로는 질병수술비, 1호종 질병수술비, N대 질병수술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요. 질병수술비는 범위는 넓지만 실제 나오는 금액은 적어요. N대 질병수술비는 질병 코드로 보험금을 줘서 효율성은 좋은데 아쉽게도 암수술은 보장에서 빠집니다. 그럼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뭘 해야 할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1호종 질병수술비를 선택할 거예요. 1호종 질병수술비는 수술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수술비인데요. 간단한 수술은 1종으로 몸을 여는 큰 수술, 예를 들면 개흉, 개복과 같은 큰 수술은 5종으로 분류돼서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수술비 하나만 있어도 600개 이상의 수술을 보장해준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용종 제거처럼 작은 수술도 보장되고요. 암수술 같은 큰 수술도 별도로 암수술비를 가입하지 않아도 3종 또는 5종으로 보장이 돼요. 작던 크던 보장 범위가 매우 넓어서 그만큼 혜택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수술비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1호종 수술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 베스트 특약은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입니다. 우리 삶에는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사고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죠. 이걸 상해라고 하는데요. 넘어지거나 다쳐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심하면 장기적인 후유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처럼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가족이 이를
그만두거나 간병인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물론 치료비는 실손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실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해 쪽은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후유장애 대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낙상사고, 교통사고, 운동 중 사고 등 이런 일들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데요. 그냥 병원비로만 끝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후유증이 남는다면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요, 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으면 그 장애율에 따라 가입 금액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가입해뒀는데 척추 압박골절로 장애율 20%를 진단받았다? 그러면 무려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특약은 장애가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한 번 쓰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특약이 나이에 따라 1억 원 한도가 3, 4천 원 정도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데요. 작은 금액으로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이라 마지막 베스트 7으로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꼭 가입해야 할 특약 7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손 의료비, 두 번째 암 진단비, 세 번째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네 번째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다섯 번째 뇌혈관 진단비, 여섯 번째 질병 1호종 수술비, 일곱 번째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이 7가지 특약만으로도 진짜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더 필요한 특약은 없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7개만으로도 대부분의 위험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촘촘한 준비가 하고 싶다면요. 엔대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평생보장 암치료비 같은 특약들로 추가 구성하셔도 좋고요.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 간병이 큰 걱정이라면 간병인 보험 정도만 추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게 보험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보장금액 한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한도를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진단비 6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씩,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1억에 질병 1호종 수술비와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을 넣고요. 마지막에 실손까지 추가하면요. 보험료는 상해 1급 20년 납 90세 만기 건강체 기준으로 남자는 10세에 36,133원부터 60세 15만 9,797원까지 나오고요. 여자는 10세 기준 35,099원에서 60세 11만 3,004원까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한도에 따라 특약의 추가 삭제에 따라 원하는 대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조정하시면 되겠죠? 보험은 많이 가입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게 진짜 필요한 것만 제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맞는 건지 빠진 건 없는 건지 헷갈리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정 댓글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현재 보험 점검부터 예산에 맞는 설계까지 차분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보험의 친절한 연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